안녕하세요. 코인승연계의 차르입니다. 데일리 영상 바로 그냥 차트 보면서 오늘 차트 얘기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주말간 뭐 떨어진 이 조정에도 그러한 이슈가 딱히 있진 않았어요.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자료는 매크로를 볼 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차트 보면서 차트도 보고 같이 두 가지 보면서 이제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하는데 매크로 내용이 없었네요. 내 시간으로 보면 원래 이렇게 이으면 거의 삼각 수렴 형태로 가서 요 구간에서 뭐 위로 올라가서 약간 뚫고 위에 95K 정도에서 조정을 받던지 저항을 받아서 조정이 나오던지 아니면 하단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좀 하는지 뭐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. 현재는 뭐 일요일 날 일단 떨어져서 이렇게 차트가 형성된 상황인데 자, 보시면 이 CME 갭이 또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다들 최근에 계속 CME 갭이 발생할 때마다 이 갭을 메우는 경향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갭을 메운다면 84K 후반, 85K 정도가 될 수 있고, 그리고 이 아까 본 4시간봉 차트에서 이제 이 지지선이 아마 저항선 레벨로 변환이 됐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반등이 돼서 올라간다면 요 구간 86K 구간에서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. 떨어질 수 있다. 이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라가도 사실 이제 좀 약간 추세가 어 프레임 상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반등 이때까지만 해도 빠른 반등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빠른 반등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이번이라도 빨리 올라서 만약에 요 보라색 선 이제 일봉인데요. 일봉선에서 보라색 선을 넘어준다면 그러면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. 근데 결국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반등을 빠르게 하든 현재 구간에서 좀 시간이 머물든 시간이 걸립니다. 빨리 반등해서도 결국 90K 위에서 행보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. 그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건 78K가 깨지 않는 선에서 현재 저점이 이미 나온 상태고 현재 구간 80K에서 이제 90K 초반까지에서 행보를 한 짧으면 2주, 길면 한 2달 정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중요한 건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보라색 선을 넘어 있는다. 지금으로 따지면 94K 위에 있어야 된다가 하나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동평균선들의 배열이 지금 모든 이평선의 아래에 일봉이 위치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다시 바뀌어서 보시면 이제 이건 제가 설정한 건데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바뀌고 그러니까 보라색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주황색, 초록색, 파란색 순서로 이제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이 캔들이 그 위에 있는 상태가 돼야 새로운 상승 추세를 위해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평선의 배열을 위해서 시간이 사실 좀 횡보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. 아마 새로운 상승을 할 때는 무조건 또 이평을 위해서 빠른 상승이 언젠간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쉽게 보면 이평선들만 잘 배열되는 것만 지켜봐도 사실 괜찮은 수익의 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비트를 보았을 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약간 천천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캔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딱 캔들이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이 캔들로 마감이 되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고 위아래 꼬리가 달린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그러면 차주에도 조금 반등을 살짝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주봉 캔들이 이렇게 지금 캔들이 이제 월요일이라 좀 애매한데 금요일쯤 나왔으면 딱 좋을 만한 캔들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많이 시장이 갑자기 뭐 어떤 외부의 이슈든 어떤 이슈든 간에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많이 이제 정말 많이 빠지면 꼭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자리가 저희 이제 저번에 이 구간에서도 매수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반등 이제 본 거고 자 정말 매수를 꼭 해야 되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봅니다. 이제 안 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60K, 64K와 60 이제 이 요 하늘색 선, 요 하늘색 선이 이제 저점들을 이은 선이고 그리고 요 검은색 선이 지난 7개월 동안 갇혀있던 추세선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. 64가 아니라
66 정도 되네요. 67 정도. 그래서 이 선 기준으로 다시 반등해주면 저항선 리테스트까지 하고,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그냥 상승을 하면서 살짝 보여준 맛보기고, 다시 갈 때 밟고 가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. 이게 어떠한 이슈 때문에 얼마큼 떨어질지 사실 예측 가능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혹여나 하는 상황에 매수를 꼭 해야 되는 자리가 요 구간이 지켜질 거다. 네,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. 문제는 지금 비트보다는 사실 알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저한테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. 보면 비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그냥 위에 있는 상태이고, 알트는 거의 안 오르는 상태이죠. 이러한 형식이라면 꼬리로 물론 고점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,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된다면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70%대로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70%로 올랐다가 근데 결국은 또 다시 재밌게 40%로 떨어질 거예요. 40%로 떨어지니까 지금 구간에서 위로는 도미가 10% 구간이고 아래로는 20% 구간이니까, 사실상 나중에 알트장이 안 올 것 같지만 오긴 옵니다. 그냥 그 오는 거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지, 지금 괴로운 거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될 것 같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트랑 알트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, 나머지 달러는 이제 약세 추세를 완벽하게 타서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계속 가는 것 같다라는 것과,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나스닥 상위 시총 100개의 선물 보면은 있었던 21년의 고점을 넘긴 했는데, 신고점을 갔지만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을 주는 모습이다 보면 될 것 같고, 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,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비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니까 비트를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